우리 2차 방정식 배울 때요.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와의 관계 배웠던 거 기억나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의 합은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개수들 a하고 b하고 c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두 근의 합이 얼마로 표현됐었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알파하고 베타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a분의 c로 나타나졌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게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됐었냐면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2차식이 있는데 이거 이꼴 제로가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는 것은 이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반드시 x 마이너스 알파하고 x 마이너스 베타의 곱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우변의 식을 다시 갖다가 전개시킨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x제곱이 만들어지지. 근데 x제곱이면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얼마야? 1이잖아. 근데 왼쪽에 있는 거 보니까 개수가 얼마야? a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식을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변에다 얼마를 갖다 곱했어야 되는 거냐면 a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누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가 되고 우변은 x-알파하고 x-베타 두 개 갖다 곱한 것만 남겠죠? 그러면 얘는 x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뭐였냐면 x에 관한 항등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식의 표현 방식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결국에 똑같은 식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항등식이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x 앞에 붙어있는 개수인 a분의 b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수 a분의 c가 알파 곱하기 베타랑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비교해서 정리해 놓은 식이 여기는 요 두 가지 결론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하나 확장을 해서 어떻게 가보려고 하냐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아니라 거기 써져 있는 것처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문제 상황은 뭐냐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꼴 제로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3차 방정식의 세 개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라고 부르도록 할 때 이게 출발점입니다. 오케이?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첫 번째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의 합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두 개씩 갖다 곱해서 더한 걸 생각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감마 이 세 개의 근을 갖다가 곱한 것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는 어떤 증명의 과정이 위에서 했었던 이야기랑 똑같아요. 3차 방정식이라고 하더라도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퀄 제로라는 3차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얘네가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니까 누구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냐면 x-알파도 있어야 될 거고 x-베타도 있어야 될 거고 x-감마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다 전개시킨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x세제곱이 만들어지니까 요 앞에 지금 뭐가 붙어야 되는 거냐면 a라는 상수 하나가 붙어야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우변에 x-알파, x-베타, x-감마라고 하는 요 녀석 있죠? 요거요. 그냥 전개시키시면 돼요. 근데 전개시켰을 때의 결론이 뭐냐면 그 아래쪽에 6번 위에 있는 3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맞습니까? 거기서 보면 똑같이 x-알파, x-베타, x-감마로 나타나지고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가 전개시켰을 때 x세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빼기 알파 베타 감마라고 정리가 돼요. 이해되세요? 아니요. 이해는 안 되시.
이건 니들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렇게 계산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진짜 가셨을 때는요, 그냥 외우고 빨리빨리 써버리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양변을 한 번만 더 A로 나눠서 정리를 해주시면 X세제곱 더하기 A분의 BX제곱 더하기 A분의 CX 더하기 A분의 D가 X세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제곱 그리고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빼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그리고 이것이 x에 관한 상등식이니까 아까랑 똑같이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비교를 해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는 게 a분의 b니까 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두 개씩 갖다 곱해서 더해주는 게 나오죠? 그것이 x 앞에 붙어있는 개수와 같으니까 이것이 a분의 c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상수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 감마는 a분의 d가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라는 것이 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결론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 건데 자, 뭐냐면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라고 부르도록 할 때 자, 그러면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퀄 제로라는 이 3차 방정식의 세 개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예요.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될 게 뭐냐면 3 플러스 알파, 3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3 플러스 감마 이렇게를 갖다 곱해줘야 되거든. 자, 그래서 곱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 두 개부터 전개를 한번 좀 시켜봅시다. 3 플러스 알파랑 3 플러스 베타 곱할 수 있죠? 곱하면 9 더하기 3 알파 더하기 3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거기에다가 3 더하기 감마를 한 번 더 갖다가 곱해놓은 형태로 생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왼쪽에 있는 식에다가 3을 한번 갖다 곱해주시면 27, 9알파, 9베타, 3알파, 베타. 그 다음에 감마 곱해주시면 9감마, 3알파, 감마, 그 다음에 3베타, 감마,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보시면요. 상수 27이 있고 9알파, 9베타, 9감마가 있으니까 9로 묶어주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있고 3알파 베타 이렇게 있는 거 3으로 묶어주시게 되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라는 상수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얘나 얘가 우리가 방금 위쪽에서 배웠었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계산해낼 수 있는 녀석들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저 방정식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적용을 해보면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두 개씩 갖다가 곱해서 더하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가 27. 이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8. 이 두 개씩 갖다 곱해서 한 건 마이너스 3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9.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렵죠? 네, 식이 복잡해서 그래요. 나중에는 굉장히 익숙해지시게 될 겁니다.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건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외우시는 거냐면요. x세제곱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라는 세 근을 갖는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은 x세제곱 빼기 우선 빼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더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였으니까 뭐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고 아까는 앞에서 하나씩 더했죠. 이번에 몇 개씩? 두 개씩 갖다가 곱해서 더하는 거야. 그러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이렇게 만들어지고 맨 처음에 플러스, 두 번째 마이너스, 세 번째 플러스니까 다음에 마지막에 또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로 바뀌고 하나씩 더했고 두 개씩 곱해서 더했으니까 이번 몇 개 곱해야 돼? 세 개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붙는 상수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편해요. 오케이? 자, 근데 문제가 조금 변형이 돼 있어요. 얼마큼 변형이 되어 있냐면 3차 방정식이 하나가 있는데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7 이퀄 0라는 3차 방정식의 근이 있는데 그 세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아까 배웠었던 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을 하면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갖다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개씩 갖다가 곱해서 더해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니까 5고요. 그 다음에 세 개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 놓은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7이 될 거야.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한 결론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이번에는 아까 위에서처럼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와 마이너스 감마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의 목표거든. 그래, 아까 그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랑 마이너스 감마로 바뀌었다고만 생각을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우선은 x세제곱 빼기 그리고 제일 먼저 뭐 하라 했어? 세 근을 원래 뭐 하라고? 더하라 했지. 그러니까 이번엔 더해지는 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하고 x제곱이고 풀마니까 이번엔 플러스로 바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두 개씩 갖다가 곱해서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를 갖다 곱하니까 두 개 갖다 곱해봤자 그대로 뭐가 나올 거야? 알파, 베타.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곱하니까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갖다 곱하니까 감마, 알파, x 하고. 오케이? 풀마죠.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는 요 세 개를 다 갖다 곱한 걸 더해 주시면 되는데 세 개 갖다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나오죠. 거기 앞에 마이너스가 한 번 더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이퀄 제로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결론이 뭐냐면요. 그래서 x제곱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 안쪽으로 다 갖다 전개시켜 주시면 x세제곱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곱하기 x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이퀄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위쪽에 계산해 놓은 값들이 있죠. 그것을 갖다가 대입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차 방정식이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7 이퀄 제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짜증나죠? 이해해요. 왜냐면 방정식이 예전에 하던 거랑 다르게 차수가 올라왔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번 하고 이번 시간에 한 번 하고 두 번으로 쪼개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은 그나마 뭐 인수정리나 이런 것들이나 조립제법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었던 거였다면 이번에는 조금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란 말도 안 나오네요. 자,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3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3하고 1 마이너스 루트 1일 때 얘들아, 근의 공식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재밌는 거 해보자. 근의 공식.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2a분의 4? 어디? 까먹을 게 따로 지금. 근의 공식.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아요? 아이 친구야. 근해 공식을 막 모르면 어떡하니?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제 근해 공식에서의 근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예를 들어 뭐 내 맘대로 적어볼게. a가 1이고 b가 2고 그 다음에 c가 0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근해 공식에다 적용했을 때 x는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b제곱은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이신데 c가 0이니까 그냥 끝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형태로 봤을 때 물론 루트 4가 이제 2로 계산이 되기는 하는데 얘가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4가 하나 근이고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4가 하나 근인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항상 형태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지금 문제에서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퀄 제로라는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있는데 누가 근이라고 얘기했냐면 마이너스 3이 여기 근이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이면 그 루트 앞쪽에 있는 것의 부호가 바뀌면서 또다시 근이 되니까 누구도 근이 될 수밖에 없다? 1 플러스 루트 2도 반드시 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3차 방정식에서 근을 우리한테 사실은 하나, 두 개밖에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3차 방정식의 근 3개가 뭔지를 다 알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A랑 B를 구해야 돼요. 오케이? A랑 B를 구해야 돼. A하고 B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건데 이 3차 방정식의 세 개의 근을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뭘 하면 되는 거냐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그러니까 두 개씩 갖다 곱해서 더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얘가 감마라고 생각을 하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1을 갖다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 감마는 1 마이너스 루트 2하고 1 플러스 루트 1을 갖다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3에다가 1 플러스 루트 1을 갖다 곱해 놓은 건데 그렇게 두 개씩 갖다가 곱해서 더하면 뭐가 된다고 얘들아? A분의 C가 되니까 이게 1분의 A가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야? A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계산해 봅시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루트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 두 개를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루트 2가 되어서 날라갈 거 플러스 3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 날라가고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7입니다. 결론 A가 얼마나?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라는 결론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개를 갖다가 곱하는 거.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3이랑 1 마이너스 루트 2랑 1 플러스 루트 2 세 개를 갖다 곱한 게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니까 마이너스 D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1 마이너스 루트 2하고 1 플러스 루트 2 갖다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B가 3이니까 B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두 개를 갖다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비슷한 방식으로 추론을 한번 해볼까요? X세제곱 더하기 빼기네요. 미안합니다. X세제곱 빼기 5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퀄 제로라는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X에 관한 3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1 플러스 i야.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1 플러스 i가 근이니까 누구도 근일까? 1 마이너스 i. 켈레브 소수도 무조건 근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세 개의 근이 있고 아까 이야기한 그 방정식에 있어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요. 실근일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허근이어도 전혀 상관없이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3을 알파 1 플러스 i를 베타 1 마이너스 i를 감마라고 이야기를 할 때 a나 b를 구하려면 두 개씩 갖다 곱해서 더한 거하고 세 개 갖다 곱한 걸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씩 갖다가 곱해서 더해주면 알파 베타 3 곱하기 1 플러스 i 베타 감마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감마 알파니까 다시 3 곱하기 1 마이너스 i 한 개 a분의 c가 되는 거니까 얘가 a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전개시켜보자. 3i 1 마이너스 합차 공식 i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3i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플러스 3i 마이너스 3i 날라가고요.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겠죠. 이것까지 더해서 그래서 얘는 얼마다? 8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b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세 개를 갖다 곱해 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3하고 1 플러스 i하고 1 마이너스 i 세 개를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니까 마이너스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플러스 i하고 1 마이너스 i 두 개 갖다가 곱했을 때 2가 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b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머리 아파요? 잠깐 쉬운 거부터 할게요. 9번 빼놓고 10번부터 하겠습니다. 10번. 자, 연립방 정식을 푸시면 돼요. 문자가 몇 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안 풀고 넘어가면 된다고? 오늘도 똘추력을 열심히 발휘하고 있구나. 똘추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미칠수의 개수를 줄이면 돼요. 연립방 정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그래서 x 더하기 y가 5고 y 더하기 z가 6이니까 누구를 좀 없애려고 하냐면 y를 없애려고 해요. 왜냐면 밑에는 y가 없거든. 오케이? 그래서 x 더하기 y가 5고요. y 더하기 z가 6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만약에 갖다가 빼면 x 마이너스 z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식을 갖다 써보면 2x 더하기 z가 7이니까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3x가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6이죠. 3x가 6이니까 x 얼마예요? 2가 되겠죠. 자, 그럼 보시면 x가 2예요. x하고 y 더한 게 5니까 y가 얼마입니까? 3이고요. y가 3이고 y 더하기 z가 6이니까 z가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각각 2, 3, 3이니까 답은 그것들을 갖다가 다 곱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1번. 자, 다음 연립방 정식을 풀어라. 뭐 별로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리가 연립방 정식을 같이 풀어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냐면 x 빼기 y가 2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입니다. 문자가 두 개인데 이게 옛날에 그 중학교 때 배웠었던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아래에 있는 식이 1차가 아니라 2차로 나와 있는 게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때 했던 것처럼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우선은 한 문자를 정리를 할 거예요. y가 x-2로 표현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아래에다가 y 대신 x-1을 갖다 대입을 할 겁니다. 10번 문제를 풀 때도 x하고 y하고 z가 문자가 3개나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문자의 개수를 줄였듯이 지금 나와 있는 11번의 문제도 문자가 x하고 y 두 개로 섞여 있으니까 하나의 문자로만 표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y가 x-2니까 지금 x제곱 더하기 y 대신 x-1을 갖다 집어넣어서 x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이 10이다. 전개시키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10이니까요. 한쪽으로 이항시켰을 때 2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0이고요. 양변을 2로 한번 다시 나눠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기 있는 저 x가 2차 방정식은 여러분들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이게 x-3하고 x 플러스 1하고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x가 3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연립방정식 풀면은 답이 하나밖에 안 나왔지. 근데 이제 두 쌍 나올 수도 있고요. 많게는 네 쌍이나 8쌍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등상이 그래서 짜증나요. 오케이? 자, 근데 어쨌든 여기는 이 위에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x 하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x도 구하고 y도 구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y를 구해봅시다. y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위의 조건에 의해서 y는 무조건 x-2여야 하니까 x가 3일 때는 y가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두 개의 해의 순서쌍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것이 11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시죠?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입니다. 연립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y 제곱이 제로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0이다. 이렇게 아까보다 더 짜증나죠? 왜냐면 11번 문제는 그래도 1차식하고 2차식이었는데 이번에는 2차식하고 2차식 두 개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그나마 우리가 여기서 연산이 될 것처럼 보이는 애는 누구냐면 위에 있는 녀석이에요. 왜냐면 요거 문자가 두 개가 있긴 하지만 x-3y하고 x 플러스 y 두 녀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그 얘기는 x-3y가 0이거나 x 더하기 y가 0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연립방정식을 이제 두 개로 나눠 주셔야 돼요. x-3y가 0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0이라면 xy는 무엇이 가능할까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0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0이라면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해보면 x-3y가 0이니까요. x가 뭐랑 똑같냐면 3y랑 똑같아요. 그래서 x가 3y니까 x 대신에 3y를 갖다 집어넣어서 제곱을 해주시면 9y제곱과 y제곱 두 개 더한 게 20인데 9y제곱이랑 y제곱 더한 게 10y제곱이고 양변을 10으로 나누시게 되면 y제곱이 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y제곱이 2니까요. y가 루트 2든지 아니면 y가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x는 뭐랑 똑같냐면 3y잖아. 그래서 y에다 루트 2를 갖다 집어넣으면 x는 3 루트 2, x는 마이너스 3 루트 2라는 요렇게 두 개의 해 순서쌍이 생기고 답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이번에는 x 더하기 y가 0인 걸 생각을 해보면 y가 마이너스 x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주면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이 20이니까 2x제곱이 20인 것이고 양변을 2로 나누면 x제곱이 10이니까 x는 루트 10이거나 아니면 x가 뭐가 되면 되죠? 마이너스 루트 10이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y는 x에다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놓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x가 루트 10이면 y는 얼마가 나오고? 마이너스 루트 10이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루트 10이면 y가 루트 10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알아요. 여러분 이 고등수학 사학 선생님과 같이 수업하면서 제일 짜증나는 탑3 안에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잠깐 지나가고 있어서 오늘 몇 문제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나가서 지금 벌써 40분이 다 돼가는 시간인 거예요. 오케이?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13번. 자, x제곱 플러스 k-3 곱하기 x 마이너스 7k 이퀄 0. x제곱 플러스 k-1 곱하기 x 마이너스 9k 이퀄 0. 이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0이 아닌
공통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공통근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공통근이 뭘까요, 얘들아? 공통근이라는 개념이 뭐야? 중근은 아니고요. 이게 이 2차 방정식이 근을 2개 갖겠지. 여기는 2차 방정식이 근을 2개 갖겠지. 근데 이 공통근이라는 녀석은 위에 근도 되고 아래 근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위아래 둘 다 근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상수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공통근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그 공통근을 우리가 알파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합시다. 그런 게 고등수학에서 짜증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걸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파라는 공통근이 있다 치자. 그럼 알파는 위에 있는 저 2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고 아래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가 수업할 때 옛날에 물어봤을 거예요. 근이 뭐냐고. 맞죠? 근이 뭐니? 제일 안 좋은 대답은 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근이 뭐라고?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거. 다시 말해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알파라는 녀석을 우리가 근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첫 번째에 있는 방정식의 x자리에다 알파를 갖다 집어넣어서 알파 제곱 더하기 k-3 곱하기 x-7k 이퀄 제로라는 식을 만들어도 알파 제곱 플러스 k-1 곱하기 x 마이너스 9k 이퀄 제로라는 식을 만들어도 둘 다 성립할 거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식에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갖다가 빼면 누가 날아갈 거냐면 미안해요. 알파죠, 알파. 오케이? 알파 집어넣은 거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을 만약에 갖다가 빼면은 알파 제곱에서 알파 제곱 빼니까 날아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k-3 알파에서 k-1 알파를 빼겠죠. k-3 곱하기 알파에서 k-1 곱하기 알파를 빼고 마이너스 7k 플러스 9k니까 플러스 2k 이퀄 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정계를 한번 좀 시켜봅시다. 누구를 기준으로 묶을 거냐면요. 알파를 기준으로 한번 우선은 좀 묶어 보도록 할게요. k-3, k-1 우선 그냥 다 전개시켜 봅시다. k 알파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k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2k 이퀄 0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k 알파 그 다음에 k 알파 이렇게 날아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남는 게 이제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2k가 0이다.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넘기면 2알파가 2k가 되고 알파가 k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그 k의 값을 구하기 위해 원래 있었던 식에 이 알파 이퀄 k를 갖다가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요 별표 친 식에다가 알파 대신에 k를 한번 갖다가 집어 넣어 봅시다. 그러면 k제곱 플러스 k-3 곱하기 k-7k 이퀄 0 전개시켜주면 k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7k 이퀄 0 맞죠? 그 다음에 이게 2k제곱 마이너스 10k 이퀄 0니까 이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2k로 식을 묶어주시면 남는 건 k-5 이퀄 0가 되어서 k가요 0 아니면 k가 5가 되어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k가 0이면요. k가 0이면 알파도 0이죠. 맞습니까? 근데 알파는 뭐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통근이라고 가정을 해놨던 것인데 문제의 조건에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0이 아닌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k는 0일 수 없고 k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5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개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4번하고 15번입니다. 자, 뭐냐면 어떤 편의점에서 음료수 A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30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 가격에다가 판매량을 갖다가 곱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뭐 예를 들어 500원짜리를 20개 팔면은 500 곱하기 20이니까 10,000원을 벌게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가격을 X라고 하고 판매량을 Y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X하고 Y 두 개를 갖다가 곱해가지고 얼마의 이득을 내고 있는 상태냐면 X, Y 두 개 갖다 곱한 게 30만 원이라는 이득을 내고 있는 상태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음료수 A의 개당 판매 가격을 100원 이나 했더니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X1인데 100원을 깎아준 거야. 그랬더니 원래 Y개씩 팔리던 게 판매량이 200개 증가해가지고 Y 플러스 200개가 팔리게 된 거야. 그래서 하루 평균 매출액이 얼마가 됐냐면은 이게 35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x-100하고 y 플러스 200 두 개 갖다가 곱해 보시면 전개를 시켜보면 xy 마이너스 100y 플러스 200x 마이너스 2만 한 게 35만이죠. 그래서 지금 x하고 y 두 개 갖다 곱한 게 얼마냐면 30만 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30만 원에서 2만 원을 갖다 빼면 28만 원이니까 28만 원에서 100y를 빼고 200y를 갖다가 더한 게 3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200x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주시면 200x-100y가 7만이고요. 양변을 100으로 나누시면 2x-y가 70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x하고 y라는 녀석에 대해서 식을 이제 두 개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 만들어지냐면 제일 처음에 있었던 거 x, y 갖다 곱한 게 얼마? 30만 원. 그 다음에 2x-y가 얼마라는 거? 700이라는 거. 오케이? 자, 문제를 바꿔볼게요. 그래서 2x-y가 700이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y가 30만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계산하기 위해서 이미 위에서 했었던 것처럼 y 하나를 2x-700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이 식에 y 대신에 2x-700을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x 곱하기 2x-700이 30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개시키시면 2x제곱 마이너스 700x가 30만이고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700x 마이너스 30만이 제로가 되는 거고 양변을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350x 마이너스 15만 이퀄 제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거 인수분해만 잘 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해결이 되겠죠. 오케이? 마무리 여러분들이 지워보시고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는 15번입니다. 되게 복잡하게 생긴 방정식을 하나 풀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잘 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요. 2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5y제곱인데 2x제곱 중에서 x제곱 하나만 갖다 쓸게요. 하나 남아있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그 다음에 4y제곱.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5y제곱에서도 5y제곱이 4y제곱과 y제곱 두 녀석의 합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 중에서 이제 4y제곱 하나만을 갖다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2x제곱에서 x제곱이 하나 남았으니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여기다 얼마를 줄 거냐면 16을 줄 거고 5y제곱에서 4y제곱을 여기다 갖다 썼으니까 y제곱 하나 있고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퀄 제로의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원래 있었던 식이랑 전혀 차이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 2차식을 지금 우리가 뭐가 되게 구성을 해 놓은 거냐면 사실은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x-2y의 제곱하고
x-4의 제곱하고 그리고 y-2의 제곱을 갖다 더한 게 0이 되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일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숫자는 양수는 제곱하면 양수가 나오고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가 나오고 0을 제곱했을 때만 0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숫자 3개를 갖다 더해서 0이 된다는 것은 안쪽에 있는 x-2y나 x-4나 y-2나 다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그래서 x-2y가 0이고 x-4가 0이고 y-2가 0이니까 x가 4이거나 y가 2가 성립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x 빼기 2y가 0이라는 조건 역시도 만족을 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조금 복잡했었는데 마지막 나와 있는 요 여러 가지 부등식과 그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은 부등식인데 차수가 높질 않아요. 그래서 얘는 막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시지는 않을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 정리를 하고 내가 옛날에 수업할 때 얘들아 어디까지만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갈게 했었던 시점 있지? 그게 여기에 부등식까지. 이게 부등식까지 하면은 1, 2챕터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3단원에 4개 챕터만 하면 끝나거든. 그래서 여기 평면좌표로 넘어가면 그리고 또 쉬워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기 전에 앞쪽에 배웠었던 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부등식 상 뒤쪽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